대표님,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불법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아예 대놓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창업하시면 향후 5년간 낼 세금의 50%에서 최대 100%를 고스란히 회사 통장에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제도를 모르고 사업자 등록증부터 무턱대고 내시면 남들은 안 내는 세금을 대표님 혼자 수천에서 수억 원씩 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어떻게 이 혜택을 100%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창업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6년 세금 가이드를 기반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9년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돈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있는 기업성장 파트너 김 팀장입니다. 사업 초기에 자금도 부족한데 세금까지 떼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꽤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바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무려 5년 동안 매년 납부할 세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100%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바로 청년 창업자와 생계형 창업자입니다. 첫째, 청년 창업자의 기준은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예요. 만약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주기 때문에 실제 나이가 40살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창업하실 거라면 청년인 대표님이 최대 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둘째, 저는 청년이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똑같이 최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창업 후 연간 수입 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이라면 생계형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전액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챙기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바로 어디서 창업하느냐예요. 우리 세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 창업자나 생계형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다? 그러면 5년간 세금 100% 감면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청년, 생계형 창업자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50%로 뚝 떨어집니다. 만약 청년도 아니고 생계형도 아닌 일반 창업자라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무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셔야만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시면 감면 혜택이 아예 0원입니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수도권 내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면 50%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나 공유오피스 주소 계약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가 과밀억제권역 아니냐 바뀌냐, 이거 하나가 세금 수천만 원을 가르거든요. 사업장 주소지 계약 전에 꼭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일반 창업자라서 50%밖에 감면을 못 받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100%를 만들 수 있는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증가예요. 창업 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추가 보너스를 줍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등은 10명 이상, 그 외 업종은 5명 이상을 넘겨서 직원을 고용하시면 그 고용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감면 50%에 고용 증가 추가 감면 50%를 합쳐서 결국 세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혜택은 통합고용세액 공제와 같은 다른 고용 관련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세무사랑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업종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업이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로 지원을 해주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입니다. 요즘 많이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같은 통신 판매업, IT 개발사나 앱 서비스업 같은 정보통신업, 식당 창업도 모두 혜택 대상이에요. 하지만 일반 도소매업,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 그리고 카페나 커피숍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넣을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다 토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법상 창업으로 아예 인정이 안 됩니다. 다음 4가지인데요. 첫째, 합병, 분할,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쏙 빼닮게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가게 인수해서 간판만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기존 자산 비율이 30%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봐줍니다. 둘째,
개인 사업자로 하던 일을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넷째,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사업을 조심하셔야 해요. 세법에서 말하는 같은 종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분류, 4자리 코드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한식당 세분류 코드 5611을 하다 폐업한 대표님이 이번에 마라탕집 같은 중국식 음식점 세분류 코드 5612를 창업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네, 세분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당 하던 분이 다시 백반집을 열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 세분류 코드 하나 차이로 세금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 이력이 있으시다면 재창업 시 업종 코드 꼭 먼저 확인하세요. 자, 오늘 영상 핵심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5년간 최대 100%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야 100%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셋째, 기존에 하던 사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재창업을 하거나 법인 전환하는 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업종 코드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내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 대표님 혹은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대표님이시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초기 자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창업 전에 내 회사 상황에 맞게 자금, 세금, 인증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 올려두었으니 참고해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대표님들의 통장을 지켜드릴 알짜 경영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